네,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찐시황 방송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저는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반갑게 또 우리 김대준 대표님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좋은 얘기 또 많이 전해주신다고 하시니까 함께하도록 하시죠. 김대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한 두세 달 된 것 같죠? 저랑 방송을 하시고 나서 다시 뵙게 되는 게, 그죠? 네, 장사님 뵈면 연예인 많이 닮았습니다. 잘생기셨어요. 그 개그맨 김기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장이 뭐 거래소 쪽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 네네. 코스닥은 2차전지 뭐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가 조금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서 네. 2차전지 쪽, 뭐 LNF도 마찬가지고 포스코케미컬도 그렇고 2차전지 쪽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살짝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하락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 시장은 하루 쉬고 건너뛰어서 오늘 개장을 했죠. 네. 미국 시장에 이틀간의 이제 영향을 이제 받아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시장의 모습은 비교적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시장을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쉬는 기간에 나왔던 내용이죠.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대략 한 50조 원의 규모에 대해서 미국 내 투자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 미국 그 발표가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희비가 바뀌는 형태로의 그 내용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가지고 작년 8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IRA 법안이 통과된 시점이었죠. IRA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만 국한된 내용에서 그 진행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그 법인세 인상하고요. 그다음에 부자 증세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을 통해서 그린 에너지 사업에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 법안이죠. 여기에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의 생산된 히토리라든가 미국 내 공장에서 50% 이상의 그 생산이 진행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여파가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따져봤을 때 국내 현대 기아차가 생산하는 전기차 한 해 한 40에서 50만 대 정도 됩니다. 전체 내연기관 차량까지 합해보면 550만 대 중에서 아직까지는 전기차 생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50만 대, 40만 대 수준에서 미국에 수출되는 전기차는 대략 한 10만 대 정도 되거든요. 3년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었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그렇다 본다면 우리가 지난해 8월부터 그 IRA 법안과 관련돼서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계속 기업들이 진행을 했던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임팩트 있던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의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LG 관련 셀, 그 다음에 SI, 그 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 오늘 강했죠. 그리고 관련한 몇몇 소재 관련주들이 이미 이러한 악재 상황에서의 주가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 간의 차별 현상이 나타나죠. 일진 머티리얼스라든가 첨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국면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은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움직임이 진행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반도체 보조금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두 가지 미국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이익과 배치되는 내용에서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두 번째,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겠다. 이익 환수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50조 규모입니다. 물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을 수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발전하느냐 못하느냐 어느 정도의 그 흥망성쇠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조금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지난 IRA 법안에 이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또 타켓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향후 10년 동안 설비에 대해서 증설하거나 신규 라인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절대적으로 중국 수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대략 한 40%는 중국이고요. 두 번째 수출에 홍콩이 20% 정도 차지합니다. 3위가 베트남이고요. 4위가 미국입니다. 한 7% 정도 됩니다. 중국 수출이 40%와 홍콩의 20%를 합해서 대략 50% 정도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또는 증설을 신규 라인을 증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반도체 관련한 내용들의 지원금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일단 악재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 보조금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버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반면 우리 2차 전지에서 한번 경험을 했죠. 소부장 관련주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영향도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의 설정을 할 때 이 반도체 지원법의 영향력이 단기에 그칠 만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왜? 이미 이전에 IRA 법안을 통해서 한번 재미를 봤죠, 미국이. 자국 내 투자 유치를 굉장히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또다시 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에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악재 내용이 좀 더 영향력을 가지고 기간을 두고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 그렇다면 완성 반도체 기업보다는 소부장 관련 종목 내에서의 주가 차별화 현상과 주가 흐름의 정체된 상황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시장 대응과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을 중국으로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중국에서 이번 3월에 양회를 시작하죠. 대략 매년 3월에 진행되는 양회는 7일에서 10일 정도 진행을 됩니다. 이번 주말에 시작해서 다음 주 내까지의 양회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매년 양회 이후의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항상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의 주가 흐름에서의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항상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들 한번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 주요한 이슈 하나였고요. 두 번째로의 흐름에 대한 내용은 양회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죠. 양회가 언제 있었느냐? 매년 3월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의 주말 정도에 시작을 해서 한 열흘 정도 진행을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비전 발표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대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의 올해의 중국 경기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또 정치체계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희망적인, 긍정적인 메시지의 내용들을 발표를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시진핑 3기 출범하면서 이제 안정화됐습니다. 이제 이번 양회에서 나올 만한 내용은 경기 부양이죠.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건설 경기입니다. 그리고 철강을 기반으로 한 플랜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의 가치 섹터의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강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국에 있었던 양회 시점에서의 주가 이후의 흐름을 한번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서부터 주가 상황에서 양해가 있었던 시점에서 3월 주가 흐름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주가 상승기에 당연히 상승을 했겠죠. 그러면 하락기에서의 상황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양해가 있었던 지난 2008년 3월장에서 굉장히 긴 아랫꼬리를 만들어줬습니다. 3월장의 양회 시점으로 해서 주가가 급반등의 현상을 보여줬다는 내용이죠. 하락장에서도. 그리고 2009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점 찍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도 3, 4월 상승하는 흐름의 모습이 나타났죠.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주가 하락이 나왔지만 3월, 4월 중심으로 해서는 주가 상승했습니다. 이후의 과정에서의 모든 과정의 양회 시점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중국 항생지수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3월장에서 주가의 흐름이 강한 반등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바닥을 찍고 저점에서 상승으로
터닝 포인트의 흐름이 나타나는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중국 시장에서 일어날 향후 전망치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중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서의 연동 관계에서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련주에 있어서도 기존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가치 섹터 많이 말씀드렸죠. 철강, 석유화학, 유통, 건설, 조선 형태의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볼 만한 흐름에서의 내용이 있다. 오늘 장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고 당분간의 영역, 특히 양해가 시작되는 다음 주 그리고 대략 앞으로의 한 열흘 구간에서의 흐름은 이러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시장 흐름이 재편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장 전체 분위기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반도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네. 결국은 대형 테크 회사,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렇죠. 그쪽에는 사실은 이제 IRA 법안처럼 네. 그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고 네. 소재, 부품, 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추후에 뭐 이를테면 근데 사실은 이럴 수는 있겠네요. 삼성전자를 같이 따라서 미국의 어떤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가치 투자를 단행한 몇 개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삼성전자와 함께 그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혜 측면에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미국에서 그간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 규모가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돈을 지원한 게 아니고요. 네. 네. 땅을 지원하거나 또는 규제나 절차나 이런 내용들에 네.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40%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그간의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한 7% 정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IRA 법안을 통해서 그 2차전지 셀 기업들에 대해서 제한을 뒀었죠. 네. 근데 2차전지 셀 기업의 그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형태를 보게 되면 6개 회사가 전체 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3개 회사 한국 기업이고요. 네. 2개 회사가 중국 기업이고요. 마지막 1개 회사는 일본의 파나소닉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 미국의 공장 유치를 위한 목적이었고요. 이번에 나온 반도체 지원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양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반도체에 대한 인텔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 대한 그 지원보다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죠. 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부양을 통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측면, 정부 지원이라고 보고 있겠죠. 그러면 반대적으로 국내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분 악재로의 로 적용을 할 수도 작용이 있다.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2차전지 소재주에서도 에코프로벤 같은 종목들은 이후에 고점 치고 올라가는 네. 차별화 현상이 나타났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일진 머티리얼이나 첨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계속 지금 계속해서 바닥권입니다. 안 좋아지는 상황. 소부장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강한 종목이 한번 나오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가가 한번 내려가서 조정 과정을 거치는 흐름은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르지만 관련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는 이 형태의 접근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도 이제는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리쇼어링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두 가지인데 이제 그 미국 내 기업들에 대한 혜택 수혜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견제인데 그렇죠. 중국 견제용으로 기본적으로. 중국 쪽에 있는 업체들을 탈중국화시켜서 결국은 본국으로 소환시키겠다라는 목적이 좀 큰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참 여기에서 하나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은, 물론 이제 뭐 저의 얘기가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IRA 법안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을 때 폭스바겐은 전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이거든요. 생산량이 있어서 공장을 중국에 신설해 버렸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런 규제 우리는 영향 없다. 우리는 유럽에다 팔고 남미에다 팔고 아시아에다 팔겠다. 미국은 미국 시장 포기라 해도 상관없다. 포기라기보다 물건이 좋으면 사겠지. 알아서 니들이 어찌든지 사지 않겠냐. 사겠지. 네, 이런 식으로 폭스바겐은 중국의 공장을 지어버렸거든. 증설해버렸거든요. 멋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형태의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추진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의 주가가 너무 가벼이 반영하는 형태가 그렇죠.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의 측면을 보게 되면
IRL이 전기차 관련해서도 3년 유예하는 법안이거든요. 네. 전기차 유예 보조금이 뭐 영구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의 유예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번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도 50조인데 5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거든요. 전체 기업에 대해서 따져보면 보조금이 크지 그렇게 않습니다. 혜택이 크진 않겠네요. 혜택 크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이런 맥락에서 보면 너무 주가에 대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일희일비하는 형태로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 이게 환수 부분도 좀 저는 이게 좀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 환수 75% 환수하는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보조금을 2천억을 지원받았다. 네. 그러면 서로의 최초 약정된 이익 상한선이 있습니다. 아, 상한선이 또 정해져 있는 거죠? 예. 너희는 이만큼만 벌어라 이거죠. 예, 예, 국내 생산, 판매한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상한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 2천억을 지원받았으면 네. 2천억의 75%까지는 사유 환원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도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많이 커진다고 한다 커지진 하더라도 않습니다. 환수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게 커지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내용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지향해야 되는 어떠한 메시지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국내 산업을 죽이겠다라는 목적보다는 네. 뭐 탈중국해서 그냥 본국으로 하는 뭐 약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겠지만 국내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좀 이렇게 무너뜨리거나 뭐 네. 윽박을 질러서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한국에 대해서 것도? 재미를 많이 봤죠.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죠. 예, 예. 미국 공장 많이 짓게 그렇죠, 하고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생산 유발 고용 그렇죠. 효과 많이 네.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한국 기업이 타켓이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공장 짓고 그 고용 효과 일으켜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끼를 물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전처럼. 네. 사실 그 반도체가 지난달 그러니까 2월 달에 수출 통계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DRAM 수출 금액이 MOM 대비해서 한 6% 정도 늘어났어요. 6% 좀 넘게 늘어났고 단가도 10%가 올랐어요. 그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드려 주신 중국 쪽 양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을 빌미로 해서 뭔가 미리 좀 이 유통업체들이 선주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고 해요. 그 부분도 있고요. 음. 실제로 중국의 모바일 판매량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 지난해 12월부터 전년 12월과 올해 1월과 전년 동월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그 판매율이 모바일 핸드폰 판매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저효과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수출 금액이 바닥을 짚고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뭐 이 뉴스가 굉장히 좀 큰 악재가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없었고 그냥 시장 흘러가는 대로 흘러왔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양회 관련된 내용 네. 이게 지금 뭐 3일절 전에도 홍콩 시장이 뭐 4% 이상 급등을 하고 그렇죠.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고 네. 그다음에 무슨 텐센트가 AI 이 챗봇 시장에도 진출한다고 하면서 7% 넘게 급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양회와 뭐 여러 가지 이제 텐센트 쪽이 뭐 투자한다 AI 쪽이 투자한다는 내용이 중첩이 되면서 한 4% 넘게 급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을 어떻게 좀 커플링하면서 따라가는 듯 하다가도 네. 장중에 조금 빠지다가 중국 시장이 좋으면 같이 또 중국에 커플링되는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같이 붙어 있다 보니 네. 중국의 리오프닝과 그다음에 이 양회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시장에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뭐 가치주라든지 뭐 시크리컬 관련된 종목들 네. 좀 크게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죠.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 몇 개 있으실 텐데.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장세, 돈으로 올려붙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선별화된 흔히 말하는 실적이라고 하죠. 그럼 실적 좋은 기업만 올라가느냐? 실적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가치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이걸 가치주라고 하거든요. 회사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 가치주 업종 대표주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섹터 설명을 드렸었죠. 가치 섹터, 철강, 조선, 건설. 조선은 이제 그 실제 오늘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탄력은 좋았지만 조선업 경기가 올 하반기 정도 선에서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선업에서는 운송 형태의 기업이지만 HMM 같은 종목들이 관심권에 들어오고 있고 건설에서는 주택건설 시장이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플랜트 업종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삼성에너지전환 같은 종목, 철강은 뭐 대표주인 그 포스코 홀딩스죠. 석유화학은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아주 수혜가 대단히 진행이 예상되는 업종이죠. 석유화학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원유를 사다가 가공해서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PT병, 일회용품들 이런 용품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기업이 딱 3개 있습니다. 그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이 종목들이 석유화학의 대표 업종입니다. 이런 종목이래요. 자동차 업종 오늘 기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루방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철강이 후방 산업이라면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달되는 산업군을 전방 산업이라고 합니다. 전방 산업. 철강이 좋아지면 전방 산업, 후방 산업이 좋아지면 전방 산업이 향후에 가격이 좋아지고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는 자동차 업종 좋았고요. 유통도 가치 섹터에 포함되는 그 업종의 종목입니다. 요 섹터에 있는 종목들 딱 공통점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죠. 경기가 좀 안 좋거나 경기가 좋거나 관계없이 경기가 좋았다고 큰 돈을 벌고 경기가 안 좋아다 해서 적자가 심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안 좋거나 좋거나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조금씩 늘어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에 변화가 있을 때 이 형태의 종목들이 주가 올라가는 지금의 장의 성격에 맞는 섹터들의 업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 출렁출렁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을 판단했을 때 주가가 우리가 상승으로 움직인다라는 전제 아래 접근할 때는 이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쫙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익률 증대 측면에서의 유효한 투자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그리고 최근 내에서 움직임 동향들 굉장히 판단 기준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아무튼 외국이나 기관 굉장히 일관성 없는 매매들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죠. 최근에. 네. 최근에 외국인들은 또 매도를 하다가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환율이 좀 움직임이 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도 그런 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네. 기관 투자자들 형태에서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으로 체크해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은 국내 금리 채권 시장에서 장 단기 금리 차의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을 합니다. 제가 꼬였다가 풀리는 과정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단리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국내 기준으로 해서 3년물이 단기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10년물이 이제 장기채라고 하는데 기준이 되는 건 3년물입니다. 근데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게 꽤 됐습니다. 역전이 되는 상황 하에서 지난 1월과 2월 장에서 역전 폭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시 정상 시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오늘 외국인들은 왜 매수를 했느냐? 최근 3일 연속에서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시장에서 금리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장단리 금리가 최근 3, 4일 내에서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다가 오늘 다시 벌어져 버렸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근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 24일,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계속적인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장 마감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1시 30분까지 기준으로 3,200억 매수를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장 단리 금리가 쫙 벌어져 버렸습니다. 4,800억까지 매수했네요. 오늘 예, 장 단리 금리가 장중에 0.5 수준으로 3년물이 더 높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낮은 기간에 짧은 기간에 금리가 더 낮고 긴 기간의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금리입니다. 10년과 3년을 따져보면 10년이 당연히 높아야죠. 월등하게 높아야죠. 네. 통상적으로 금리 차는 1.5% 정도 높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상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장단 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이게 나타난 현상인데요. 시장 경제 전망치에 대한 상황도 어느 정도 포함된 상황에서 지금은 장단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약간 벌어졌다 늘어났다 벌어졌다 늘어났다 하면서 정상 시장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장중에 금리차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는 인터넷이나 HTS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장 내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잠깐 들어왔다 말 것인지는 이 부분을 판단 근거로 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유효하게 해석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기관 투자자들 아직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기관은 절대적으로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도입니다. 확인된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올라갈 때 고점 매수, 고점 뚫었기 때문에 방향성 확인됐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는 거고요. 저점 매도는 저점 깨면서 내려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항상 데이터에 매매를 하는데 환율에 의해서 기관은 매매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최근 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매도했던 부분에서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최근 오늘까지 해서 대략 규모가 크게 진행되었던 부분은 최근 한 4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월 한 달 통틀어서 오늘은 이제 매도로 약간 돌아선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매수를 했던 지점은 시장의 환율이 변곡점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에서의 전환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매수가 들어왔던 지점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서 주가가 올라와서 달러가 올라와서 이때 한번 눌림목 있고 다시 올라가는구나 라고 판단됐지만 해당 시점에서 당일의 주가를 보게 되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꺾임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딱. 그래서 매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전체 지난 앞 그림에서 추세적으로 단기 추세선을 깰 때 이때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날은 올라가긴 했지만 장중 내내 꺾임 현상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도 매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 이후에 꺾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있죠. 매수 들어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1,300원 전후 가격. 이 가격은 한 번에 돌파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달러가 최근 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1,444원 고점 찍고 1,200원 내려왔다가 지금 1,300원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격이 다시 1,400원 가고 1,500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쉴자리 쉬어주고 눌림목 나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꺾일지 상승할지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1,300원 기준의 가격은 과거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두터운 흐름에서의 많은 공방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1,300원 전후로 한 가격 수준에서는 한번 제낀다. 이게 꺾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꺾인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때 기관이 1,300원 전후 가격에서 가격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이때 기관이 매수에 들어올 것이다. 오늘 또 매수 들어왔다가 매도로 전환했다. 매수 들어왔다 매도로 전환한 건 뭐냐면 오늘 종가상으로는 이보다 좀 더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장중 1시 전후로 한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낙폭을 줄여줬는데요. 장 초반에 10원 마이너스 출발했다 20원까지 빠졌다 8원 마감으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8원으로.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데이터에 의해서 환율에 대한 전략적인 운용을 하는 측면에서 시장을 대응한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오늘 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환율에 대해서 매수 매도 전략을 계속 번갈아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내일 장 환율이 다시 하락으로 재전환한다. 1,310원 언저리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1,300원 초반으로 내려간다. 기관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1,300원 깨진다. 외국인 매도할 거고요. 기관이 전략적으로 사면서 주식을 시장을 받쳐 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러한 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이 사는 장이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가 쫙 늘어납니다. 700개, 800개 상승하고 100개, 200개가 하락합니다. 지수는 10포인트 상승하는 데 불구하고 이런 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실 점은 환율이 1,300원 전후로 해서 1,3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완전한 확인이겠지만 지금 최근 가격이 1,320원 고점이고요. 오늘 1,310원입니다. 여기서 조금 내려가는 추세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난다. 이거는 지수가 2,450 돌파하면서 2,500을 향해서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닝 포인트의 시점은 1,300원을 깨는 시점이 주가 전환의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을 대응하는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로 시장을 해석하고 우리가 읽어가야 되는지 이 내용으로서의 판단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환율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1,300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방향성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니 네. 대표님 말씀은 1,300원이 조금 깨지는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네. 거기서 이제 기관의 수급이 뭐 사실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라고 하면 금융 투자가 주가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어떤
종목의 한 종목에 집중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스프레드를 벌리면서 프로그래머가 싹 들어오면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궁극으로는 1300을 깰 것으로 판단되고 네, 있고요. 그렇죠. 다만 기간적으로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좀 더 시간을 두고냐 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시간에 그 저기 NDF 역외 환물 시장에 그 현질 시장에서는 네네. 그 원화가 한 16원인가 14원인가 15원, 이게 네, 10원인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현상들이 결국 이제 현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빠지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 양회하고 좀 맞물리면서 그렇죠. 이렇게 좀 환율이 좀 변동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투자 환경이 좋아지면서 3월에도 사실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강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대표님?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박싱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월에 원래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방중을 하기로 네. 약속된 건 아니지만 G20 회의에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교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딱 나타난 게 그 정찰 풍선 나타나면서 이제 또 급냉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회 끝나고 나서 미국 앨런 장관이 이제 그 방중한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화해 또는 교류 또는 뭐 제스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나온 내용이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했었죠. 얼마 전에. 네. 시진핑이 4월이나 5월에 그 러시아 방문한다고 하죠. 결국은 지금 촉발되어진 전 세계 증시, 경기의 그 위축 과정에서의 상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영향도를 따져 보면 이제 뭐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금리 인상 촉발됐고 원자재 가격이 그 이전에 올라갔겠죠. 이 부분이 촉발됐기 때문에 지금 1년을 지났고요. 2월 28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났고 이제 종전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화해하고 종전하고 휴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그 부분에 휴전에 대한 그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두 양국 간에 일단 공동된 관심사는 경제입니다. 미국도 경제를 부양하고 살려야 된다는 측면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동안 물가 상승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 양국 간에 지금 희망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공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3월이 됐건 4월이 됐건 이들의 어떠한 그 친화적인 어떤 만남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하는 또 휴전하는 이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그 시기적인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일단은 앨런이 3월에 방중을 하고 그리고 4월에 시진핑이 러시아를 그 방한해서 이 과정에서의 종전과 휴전과 전쟁에 대한 마무리 과정에서의 내용이 나타날 때 시장은 이미 선반영되어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었겠죠. 그럼 3월에서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하락보다는 상승 관점에서의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 중국의 시장 상승과 중국의 경기 회복과 관련된 국내 기업의 종목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 그림에서의 시장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판단하고 대응하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포인트를 조금 옮겨봐서 네. 이제 중국 관련된 시크릿과 관련 종목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합니다. 네네.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나온 뉴스인데 오늘 나온 뉴스죠. 네. 오늘 나온 뉴스 어제 밤에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현대기아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역대 2월 최대 판매 기록을 했어요. 아, 역대 2월 최대 판매를 기록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종목들이 현대차, 기아차가 물론 그렇죠. 이제 시장을 이끌었고 네. 최근 동안에 그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모양도 괜찮고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신이라든지 네. 성화이텍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 조지아주 쪽에 실제 이제 현대차와 함께 공장을 같이 짓고 있는 회사들인데 화신 같은 경우는 뭐 YOY로 실적이 1000% 이상, 10배 이상 튀었는데
이게 PER 기준으로 사실 종목을 따지기 힘들지만 지금 3배 수준이더라고요. 종목 실적으로. 오늘 좀 봤을 때. 올랐죠. 한 4%. 오늘도 한 5% 정도 5% 올랐고 정도. 이 3일째 전날에도 한 4% 정도 올랐고 기아차의 최근 기술적 차트 모양이 200일선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좀 이렇게 3% 넘게 오르면서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 네네. 이게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우상향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3월에 사실 대형주 쪽에서 주도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동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의 예전에 이 단가 인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돈 잘 벌면. 네. 그래서 OP 마진이 뭐 대략 5에서 3% 정도면 잘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네. 최근에 몇 개 업체들을 보면 OP 마진이 15%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15%, 12%, 11%, 13%, 10%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는 계속 이런 꾸준한 OPM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이게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또 자동차가 국내 이 시장에서 3월에 이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아까 이쪽 이 자료에서도 네. 보시면 자동차 쪽의 이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철강이라든지 뭐 이 화학이라든지 다른 기타 건설보다는 자동차 쪽에 이 올라가는 상승 이 모양이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좀 가파른데 그렇죠. 자동차 쪽에 대해서 한번 또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 뭐 현대차 또 기아차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앞으로 또 이쪽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그 전에 네. 제가 지식이 짧아서 예. OP 마진이 어떤 내용? 영업이익 그냥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예, 마진이군요. 예, 예, 네. 예. 저 자동차 이제 완성차 영업이익률이죠. 예, 영업이익률. 예, 예, 예. 그 자동차 그 업종을 판단할 때 저는 이제 그 완성차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도와 현대 유아에 대한 이제 주가 관점 측면을 판단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만도 같은 경우는 부품 종목 내에서 비교적 탄력적인 부분이나 그렇죠. 주가 흐름 측면에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도가 현대그룹은 아닙니다. 네. 한라그룹인데 네. 우리가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생산되는 조향 장치의 2대 중 한 대는 이 제품의 그 생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앞서 이제 우리 장 차장이 얘기했던 대로 부품주 내에서 뭐 서영기원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네. 등등의 종목들이 지금 저평가뿐만 아니고 네. 기업의 이익률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제 해석을 주셨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이익률이나 기업의 성장성 당연히 아유, 담보된 그렇죠. 상태에서의 네. 흐름이고요. 오늘 장에서의 주가 흐름을 딱 판단해서 네. 기존의 흐름을 딱 종지부를 찍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원래 좀 가벼운 종목인데 네. 최근에서 좀 무거워졌거든요. 네.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이 그 2021년 1월부터 주가 올라갈 때 거의 100% 상승을 줬거든요. 네. 이때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가벼이 네. 올려갔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정체되고 무거이 네. 흐름이 진행되는 네.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부품업체 형태의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시기가 됐구나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고 저는 관련한 그 부품업체 내용의 종목에서 만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에서의 가격 진행의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단에서 나오는 이제 부품 종목이고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은 굉장히 좀 큰 종목이지만서도 가볍게 움직일 때는 가볍게 움직이니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품단에서 봐야 될 종목은 이제 만도 같은 종목을 좀 이제 대표님 좋게 보시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양해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나눠 보시는데 요 사진이 이게 명동인가요? 예, 명동입니다. 아. 지난 금요일 명동 사진이거든요. 예, 제가 사진을 실제로 찍어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 자판 보이시죠? 네네네. 요게 최근에 명동에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예, 요 자판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명동에 이 거리를 나가 보시면 이렇게 이 행상하는 분들 네네네. 있잖아요. 길거리 음식 팔고 맞아요. 이렇게 행상하시는 분들이 최근 동안에 없었는데 지난 금요일 명동에 요 보십시오. 사람들 거리에 이 골목에 가득 차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에서도 길거리 음식 파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사진 찍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 또 거리가 좀 가득 차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 길거리에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캐리어를 들고 중국어를 쓰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이 중국인 관광객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관련된 소비재,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소비재는 보지 말아라. 시크릿컬 관련을 이 어떤 중국 정부에서 양해를 할 테니 그리고 이 뭐라 그러나 한알령과 관련된 이슈나 제재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소비 좀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 중국 리오프닝과 또 이 양회 관련돼서 또는 경기 부양과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소비재 쪽이신가요? 아니면 시크릿컬 쪽에 훨씬 더 무게감을 두고 계시는 건가요? 만약에 둘 중에 한 군데 무게감을 두신다면 뭐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을 또 보고 계신데 그것도 궁금하고. 앞서 명동 거리 사진을 보고 명동을 굉장히 오랜 기간 가보질 않았거든요. 가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중국인 관광이 저렇게 많았다라는 건 처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중국의 여행객들이 증가되는 시점이 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그렇죠. 3월부터 5월까지 맞습니다. 급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국 내에서 관광객이 해외 관광을 지금 막 다니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해제가 됐죠. 비자 입국 비자 면제라든지 단기 비자 이것도 해제가 되고 PCR도 뭐 검사받는 부분도 해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판단할 때 리오프닝 관련주보다는 그쪽은 이미 시세를 한 차례 다 냈었고 냈고 그리고 나서 뭐 왔다 갔다 과정 진행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국 수출 경기 민감 시크릿컬 관련 쪽으로 먼저 보시는 거고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저는 백화점의 유통주를 봐야 된다. 유통주를 봐야 된다. 그쪽으로 봐야 된다. 최근에 이마트라든가 롯데쇼핑 같은 종목, 이 형태의 종목들은 지금 투자 가치 있어서 주가 흐름도 그렇고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도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통주와 저는 경기 민감주, 경기 동향주, 동행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경기 민감 시크릿컬 관련된 종목에서는 그냥 앞서 말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쪽으로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주요하게 보는 종목에서의 형태가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 쪽을 앞서 이제 철강 쪽 관련해 가지고 경기 부양 얘기를 하셨으니까 현대제철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 종목으로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좀 무겁고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인데요. 중국이 경기를 이제 부양시키고 경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게 건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건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철강 가격의 변화를 먼저 진행을 시킵니다. 철강 가격이 움직여야지만이 건설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건설 가격이 살아나면서 철강 가격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철강 생산 소비량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철강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철강 가격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현대철을 보게 되면 뭐 아까 저로방 산업 자동차와 연계된 상황에서의 모습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움직임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 이게 한 7% 정도 움직였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 내에서의 주가 조정 나왔지만 오늘 리바운딩 세게 나오면서 오늘 뭐 장중 한 7%, 종가는 한 6% 정도 상승한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끝났지만 최근 내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보기 힘든 상황에서의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중국과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할 때 저는 1차적으로 철강주의 움직임이 먼저 진행될 것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앞서 이제 설명드린 포스코홀딩스를 먼저 판단해보게 되면 2차전지 쪽하고도 좀 많이 연관이 또 돼 있기도 하기도 하고 2차전지 뭐 그 소금광산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철강 쪽에 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대중국 관련해서 중국 그 흐름에서의 상황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 섹터를 보게 되면 반도체, 전기전자, 뭐 전기전자 LG전자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철강.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업종의 대표주 성격의 종목들입니다.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반도체는 아직
그 흐름의 전환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LG전자가 최근에 강했지만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 치고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업종 내에서 대표주라고 한다면 LG솔루션이 있지만 대표주는 LG화학이라고 보면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아직 전환점 돌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오늘 나타났지만 바닥에서 리바운딩이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네. 반면에 포스코홀딩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닥점 완전하게 찍어주고요. 완전히 찍어주고요. 흐름의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41만 원 수준이 지난 그 상승에서의 2021년 고점이거든요. 네. 이 41만 원 상황에서의 가장 빠르게 향해서 가고 있는 업종 대표주 내에서의 선도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의 흐름간에 있어서도 철강주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빠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의 종목으로 접근할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부담스럽고 가격적인 내용이 좀 무겁다라고 하시면은 현대철 같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할 때 주가의 바닥점에서 현재 턴 오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에 두고 판단을 하는 지점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네. 제가 앞서 철강, 조선, 건설 네. 많이 말씀드렸는데 조선 업종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실제 그 배를 만드는 회사들은 올 하반기 정도에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해양 운송 업체 내에서 조선과 같은 부류의 섹터로 판단할 수 있는 HMM 같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주가 투자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HMM 같은 종목들은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주가 전환점이 나타날 수 있는 이 흐름에서의 시기가 왔다라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두고 한번 주가 흐름, 특히 오늘 이후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일 장에서 주가가 상승 전환하게 된다라면 그 간의 저항 구간과 횡보 구간에서의 흐름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상승으로의 전환이 확인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HM 같은 종목은 계속 보고 있었다. 그럼 내일 장에서 이 종목이 주가 상승 전환으로 흐름이 나타나면서 가격 진행이 나타난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따라가야 되겠죠. 이런 거. 추세의 전환이라고 판단을 해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시점상으로 거의 다 왔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이제 우리 815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의 종목들은 좀 무겁다. 흐름의 네. 그 내용에 있어서 하루에 2%, 3% 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보다는 단기 관점에서의 최근에 개별 종목들이 괜찮으니 그쪽에서 투자를 이제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시장에서 움직이는 재료, 이슈, 테마에 대해서 쫓아가기보다는 우리가 HTS 보면 그 이격률 상위라고 있습니다. 이격률 상위 내에서 60일 이평선과 이격률을 이제 상위 종목으로 소팅을 해보면 모든 HTS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에코프로가 이격률 상위 내에서 1등입니다. 네. 가장 물론 오늘 제가 이제 이건 장중에 1시 정도에 캡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 가격에서 좀 많이 밀렸죠. 거의 시가 이격도가 좀 줄었겠죠, 그러면. 전으로 밀렸는데 이건 장중에 이제 여러분께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캡처를 한 내용인데요. 이격률 상위 종목 내에서 주가 흐름의 측면에서 살아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볼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최근 상승 내에서의 그 양봉의 제일 큰 모습이었던 중단부 26만 원 전후에서 꼬리잡기, 그러니까 내일장에서 꼬리잡기 형태의 진행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왜 이격률이 큰 종목들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내림의 과정을 진행하는 형태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단기 대응 또는 짧은 매매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이격률이 높은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격률이 한 세 번째가 되는 뭐 SBB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의 주가 흐름은 지금 보시는 또 그림의 내용처럼 좀 더 주가 조정이 나오고 21, 2평을 깼을 때 이때 들어가는 형태에서의 전략이 가능하고요. 이 모습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SBB 테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과 같이 이렇게 21선을 깨고 내려와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리고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시리덱 같은 종목들을 단기 측면에서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이나 어떤 뭐 짧은 매매 관점에서 운용을 한다라고 보면 이 그림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고자 이 내용을 한번 딱 캡처해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키포인트로의 종목을 판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짧은 구간에서 흐름을 이제 판단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장중에 1시 전후로 해서 이제 체크해서 이제 여러분께 만들어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종가 가격과는 약간 다른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흐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멘톡스 같은 종목, 이경률 상위 내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세 흐름이 살아 있습니다. 계단식 상승에서의 모습이고요. 상승 N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 짧은 매매로, 장중 매매로 짧게 난 끊어치겠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종목에 있어서 내일장 시작했을 때 추세가 살아있고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장중에 살짝 9시 10분 이전에 눌련목을 줬을 때 이때 들어가는 형태로의 진행으로 시장 접근을 해보는 것도 지금 장 상황 자체가 조금 박스에서의 움직임이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전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포지션 중에 큰 포지션들은 시장의 방향성과 맞추어서 내가 어떤 시장으로 읽어가느냐에 대해서 큰 포지션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박스권에서의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짧은 매매로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재료가 나오고 이슈가 있는 이 종목들을 따라다니기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내일장에서의 움직임을 판단해서 이경률 상위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상위 있는 종목 내에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짧게 끌어치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신다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책을 보고 또는 차트를 보고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 공부를 해서 나의 실력을 배양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실전 매매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거기다 치고받고 경험치를 쌓아가는 게 주식 투자 매매에 있어서 가장 그 실력 배양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지향하고 그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겠다라면 이슈 재료 테마보다는 이경률 상위 종목 내에서 한번 투자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짧은 구간 매매에 있어서 효율적인 매매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격도가 60일 이격도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벌어진 것들 중에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잠깐 동안 이격이 좀 조정됐다가 다시 확 벌어지는 그 구간에 단기 매매를 쫓아가시고, 그렇죠. 애초에 추세가 한번 조금 살짝 깨지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뭐 C랩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SBB 테크도 좀 그런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은 애초에 그냥 이격도를 확 줄여서 벌어진 이격을 줄여진 상태에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었을 때 접근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을 좀 단기 매매로 찬스로 노려보자.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이격이 200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의 이격은 202입니다. 오늘 장중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단기 고점의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격이라면 60일과 현재의 주가가 더블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더블이 났다는 얘기죠. 이격이 200이 났어. 더블이 났다는 얘기고 이격이 200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항상 고점을 찍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갈지를 판단하게 되겠죠. 한 번 정도는 좀 눌러주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의 저점 구간을 판단하는 가격이 앞전 장대양봉의 중단선 가격이 지지가 되는 가격이고 그 가격이 26만 원 전후이다. 그래서 내일장 판단했을 때 오늘 장에서 주가가 고점대에 밀린 관계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왜? 오늘 장 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장 공략을 한다면 내일장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이런 형태에서는 26만 원 전후로 해서 꼬리 잡기 가능한 매매 형태로의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희한하게 이게 차트를 지금 보다 보니까 5일선하고 딱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26만 원대 가격과 딱 이거 반선이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계속 살아서 5일선을 타고 앞으로도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오늘 많이 하락했네요. 그렇죠.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고 장중에 이제 음봉을 만들긴 했는데 뭐 대표님이 말씀해 주는 그 가격대가 5일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아침에 시가에 마이너스로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 요 아니면은 또 뭐 장중에
빨간불을 들이우다가 마이너스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딱 눌림목을 이격 눌림목을 주는 그 구간이 5일선 언저리인 것 같아요. 5일선이 내일 상향화가 좀 더 진행될 조금 더 거기 올라오긴 때문에. 하겠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올라오겠지만 네. 그 언저리쯤에서 가격이 결정될 확률이 높을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얘는 이 종목은 아직 추세가 좀 더 살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기술적으로 죽은 건 죽은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네. 판단을 하시고 좀 더 단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큰 금액을 세게 들어갈 이유도 없고 일부 짧게 그렇죠. 그냥 그렇죠. 흔히들 우리 전문용어를 짤짤이 한다 그러죠. 그런가? 짤짤이 좀 한다 그러죠. 아. 네, 짤짤이 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네.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네. 중국 관련된 뭐 양해 이슈 그리고 네.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이슈 또 앞으로 중국 양해와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좋아질 만한 종목들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얘기들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주셨고 네, 오늘 네. 좋은 해안 주셔서 오늘 좀 감사드리고요. 네. 뭐 다음 주에도 저랑 함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이제 매주 목요일 날은 염정 차장님께서 이제 뭐 사정이 생기셔서 우리 김대중 대표님과 함께 하실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도 뭐 두 분이 우리 김대중 대표님 모시고 또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와주셔가지고 네, 예, 많은 고맙습니다. 얘기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저는 조금 이따가 실시간 센스탕에서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뭐 한마디 하시죠. 네. 시장은 어려움 있고 힘들지라도 항상 우상향하고 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믿고 그렇죠. 추진하신다면 좋은 결과 지금 장 꼭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흔들림이 있더라도 이전 시간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황과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제가 알고 있는 배운 그리고 지금까지 활용해서 판단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찬찬하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상승에 대한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장 그리고 최근의 장 상황에 대해서 박스장에서 흔들림 때문에 어렵다라는 판단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조금씩 네. 이제 풀리고 있는 상황이죠. 출래 분사주의라고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데이 실망감 때문에 테슬라가 조금 많이 시간에 좀 빠지면서 네. 나스닥 수물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사실 뭐 테슬라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올라왔던 건 아니고 네. 그동안의 판매량이라든지 전기차 수요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니까 장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단하시고요. 저는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킹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